형님 이해는 다 못해도 이게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498회입니다. 1차 이론서입니다. 형님 이거 앞에 그 내고 있습니다. 그거 행간 안에는 이론서 하나 모았어. 이론서? 이론서? 그거 형님 적어보면 돼요. 지금 왜냐면은 기출을 나가고 했기 때문에 1차 이론 나가요. 앞에 있어요, 형님 앞에 거. 형님 마음에 안 들면 돈 안 내도 돼. 아니요. 마음 안 들면 돈 안 내도 나는 오늘 처음 보는 건데, 다 두 번 줬는데, 그리고 옛날에 예, 그거, 기출 뭐 했던 거. 2017년인가. 요게 지금 이론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론서가 제가 지금 부산에 동학 형님이 오타 얘기가 이거 돼가지고 1차 오타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행기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오타 잡으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싶은 얘기는 근데 이걸 앞으로 진도에 나갈 겁니다. 2차가 세근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기출 해설서와 이론서가 80이 나가는데 이게 1차 이론서가 아니고 2차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거 제가 보도 참 아까 전에 출판사도 사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빠진 게 아까 전에 수단을 유통구조를 열 겁니다. 다시 좀 넣고 그리고 식품 공정이 빠졌습니다. 2차까지 하면은 그러고 나서 여기 다 했습니다. 저도 책을 일단 목차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4월달하고 5월달은 지금부터 이번에 최근에 출판사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거의 한 40건에서 50건이 나갔다 합니다. 최근에 그 책이 80선하고 1차 기출하고 이론서하고 나갔다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바빠갖고 그만큼 지방이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론서를 지금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나가기 위해서 저희 까는데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진 거는 또 좀 보완할 거고 5페이지 있거든요. 그래서 동학 형님 말씀 듣고 오타를 많이 잡았습니다. 진짜 많이 잡고 모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요, A 농사를 분리관리는 이루려가 김성길이하고 야, 내 호랑이 되겠다. 앉아봐자. 내가 지금 금방 김성길 얘기했지. 왜 앉아. 저 책 있다 저게. 앉아. 야, 이때까지는 저 강의자. 야, 김영 얘기했는데 딱 김영이 들어오나. 저 받아. 5페이지야. 이때까지 강의는 오늘 한 거는 요 유통구조 있잖아. 네. 저번에 올린 거 하고 이거 가져가고 그거 지금 우리나라 없는 거거든. 이것도 있긴 있어. 그리고 하나 이것도 있긴 있는데 올라가고 이거 그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드립 저번에 이거 한 거 그럼 잘 오는 된 것 같아. 그 강의 오늘 올린 거 5페이지를 보면요, 목차를 세분화좀 시켰습니다. 세분화 시키면서 지금 어떻게 나올까지 저도 고민 중이거든요. 목차를 좀 세분화시키면서 이거는 식품 공정하고 유통용 구조 이거를 잡아야 할 겁니다. 지금 내일 모레부터 좀 잡아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건데 거의 2차까지 거의 커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책을 이론서는 핵심 백문백답을 개정 못하고요, 시간 때문에. 그리고 모의고사 20회를 개정하면서 20회에서 25회 사이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모의고사는 만들어 달라고 계속 하는 바람에 그걸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지금 이렇게 세분화 시키고, 그 다음에 2편에는 유통론입니다. 유통론은 김용환 세무사가 오늘 와서 강의도 좀 하고 싶었는데 6페이지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다른 또 해패에 업무를 맡아가지고 정신이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졸업 품질 관리는 7페이지입니다. C입니다. 정현정의 김병호부터 해가지고 최혜린 박사부터 신경우리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거 받고 가장 신경 쓴 데가 수학 졸업 품질 관리하고 수산 일반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인 정현정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도 김기용이 의대에 다니니까 그 친구하고 해가지고 보완을 많이 했는데 카페도 지금 올릴까 말까 해서 지금 올리기가 제 이론인데 안 가져왔지만 올리기가 아까워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 사이에도 좀 정리가 좀 돼 있고요. 이것도 세분화 시키려고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도를 지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4편입니다. 수산 일반론을 한번 보시겠어요? 되십니다. 4편입니다. 수산 일반에 보면은 2차하고 직접 관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그 이해가 안 간다는 한 군데 있답니다. 어구에 보면 낚시 바늘하고 길이 같은 거 봐도 저번에 강의할 때도 모르잖아요. 아직도 그걸 못 찾고 있는데, 여기 이제 수산 일반에 목차를 가겠습니다. 지금 수산 일반어하고 수산 유통가 여기서 점수를 많이 올리라고 해야 됩니다. 1차에서. 그리고 법령은 2차, 수학 전후도 2차, 유통정도 2차를 관계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겠지만, 수산 일반도 빨리 풀면서 틀리건 틀리더라도 점수를 내고, 그리고 이 수산 일반이 왜 중요하면은 그 해수부 정책의 10페이지 보세요. 2030 1, 2, 3장에 보면 해수부 2030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월 9일에 지금 요거는 일단 그 강의 몇 번 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2030 정책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2월 9일날 지금 내면서 해수부 정책이 딱 세 가지로 저는 찍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찍는다면은 작년 18년 12월 1일날 굴비하고 생굴이 유통 1억 수산물 수산물 1억제를 실시했습니다. 1억제를 실시하면은 수산물 유통법 27조에서 3차조가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1억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해수부에서 중간 마진, 중간 상일이라든지 중간 상일이라든지 마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개선하는 게 기존 단계에서 4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통법 49조, 48조, 도매물류센터, 그 다음에 소비지까지 갑니다. 소비자까지 가는데 생산자가 있고요. 49조 거점물류센터, 그 다음에 소비지 물류센터잖아요. 또 요거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단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2019년 2월 9일날 해수부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30 정책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수산물을 양성시킨다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산물 보존입니다. 보전, 그리고 관리, 유지 정책입니다. 결국 뭡니까? 수산, 자원,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용이 토탈 얼라우 캐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관리법이니까 관리 유지니까 지속 가능성 MSY라든지 지속성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최대 항구치 이런 거.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은 2030 정책은 수산업을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래서 수산업법하고 그리고 수산어촌발전기본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이 기르는 업이 지금 아니라는 게, 옛날에는 기르는 업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수산업법에는 보면요, 매너 있고 허가 있고 신고 있고 등록 있잖아요. 얘는 기르는 업입니다. 이 수산업의 기르는 업이라는 보다도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양성하고 하는 업보다도 유지하는 업, 오염 방지하는 업이 2030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토탈 얼라우 캐치라든지 원산지법이라든지 매치가 된다는 것이 시험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목차를 볼게요. 목차를 먼저 요거 진도로 나갈 겁니다. 저도 보면. 그래서 수산일반은 수산업 구분, 그 다음에 업관리, 이거는 지금 기르는 업이었잖아. 매너 허가 신고. 2039 사개년 정책은 토탈 얼라우 캐치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있고요. 바다도 한 문제 1차에 꼭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장, 어구, 어로가정, 어군 탐색이 있습니다. MSY, 우리가 지속적인 최대 수확량이 뭔가 이런 겁니다. 개념. 그러고 나서 어장, 환경, 물리학, 생물, 이것도 기출이 2군 냈고요. 어장,
조경어장, 용성어장, 와로어장, 대륙붕어장 기출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우리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수산지계 공무원은 조경어장이 세 번, 네 번인가 놓았고요. 용성어장도 2번 놓았습니다. 와로어장은 막 물이 돌거든요. 대륙붕어장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조경어장, 저도 또 하니까 헷갈리는데 용성은 독도군방이라던데 조경어장이 하여튼 일단 다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구와 거물권 문제입니다. 이게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물감의 무기의 재단법은 종단, 횡단, 사단법이 있고요. 어군 탐색, 개군의 식별, 집어, 유집, 구집, 차단, 유도 이것도 2번인가 한 번 나왔고요. 거물어구 종류 및 어법, 함정어구, 강제함정어구, 그리고 두릿 거물 등 우리나라 주요 서해, 남해, 동해, 우해하고 중복되지만 다시 정리했고요. 선박어구 일단 한 번 나왔죠. 근현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정리해야 돼요. 함정어구 같은 거는 그냥 유인함정, 유도함정, 강제함정 이렇게 구분합니다. 타이틀을 잘못 잡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의 생물자원단입니다. 개군 우리가 지금 어떤 고기가 어디 사는가 이런 거 고민을 봐야 되고요. 개군의 식별 방법은 행태, 생태, 포지방류, 어항, 생학적 방법이 있는데 포지방류법이 우리가 개군을 잡기 위해서 먼저 잡아가지고 GPS를 달아가지고 방류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보면은 몇 년 만에 잡아가지고 얼마나 큰데 하는 게 포지방류입니다. 거기에 GPS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시를 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포와 해유입니다. 해유 조사 방법. 수산자원의 조성, 키워야겠죠. 변동. 그리고 변동성장 해수부 2030 정책에 가입액 관리, 러셀의 공식 작년에 나왔고요. 성장관리, 성장조사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장을 언제쯤 잡아야 될까? 이런 의앙분석을 할 겁니다. 그게 성장조사법입니다. 사육법, 토지체포법, 연령행직법, 최장조상법. 연령행직을 지금 많이 나왔죠. 이빨이 어떻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의 이석이 어떻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의앙. 그리고 자원관리, 성장조사법은 또 밑에 있습니다. 사육법, 포지 2번 중부했는데 그 중에서 왜 적었냐, 2번 적었냐면요. 최장조사법을 행태측정법이랍니다. 행태측정법인데 그것이 동장측정법, 포준체장측정법, 둥근갑장측정법, 둥근갑폭측정법, 비련체장측정법이 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고등학교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측정법은 오징어 밑에 발 있잖아요. 발 빼고 머리 세모하고 몸통 같지 않은 게 측정 길이 재는 게 동장측정법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컸네, 잡아도 되겠네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 포준측장, 둥근 머리겠네요. 가폭, 그러니까 꽃게 같은 거겠네요. 그 다음 비린체장은 새우 같은 걸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식입니다. 자, 양식은 양식 방법 양식하는데 우리가 자연의 잡능보다도 지금은 정책은 이랬지만 양식 기련업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양식업이니까 매너, 그러니까 수산업법 8조 매너 8개가 있었죠. 근데 구조가 수협이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매너해줍니다. 오늘 아까 강행기 결국 그 사람들이 개통출하는 거고, 개통출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하면은 고기 수산업이 있는데 수산 어체가 어육이 있어가 자연산보다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인위적으로 키우니까 사료에서도 질병이 나오고 키우다가 보면은 질병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식하고 질병은 동질의 앞뒤 양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수산 소학 제로 품질 관리에 일반론 볼 때는 그 질병이나 얘기 안 하죠. 그것은 뭡니까? 식중독, 세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분 그렇게 구수도를 합니다. 그래서 양식에 보면은 사로개 호율, 사로개수 같은 게 출제가 되었고요, 중간에. 그리고 우리의 양식 방법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부착폐로는 소화식, 바다식 양식이 있고, 해주로는 뜸발, 밭죽, 말무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양성, 키웁니다. 그리고 나 양성해가지고, 절삭을 해가지고 옮길 때 판매하러 가기 전에 옮깁니다. 그리고 양어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옮겨가지고, 절식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게 하루 수송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요. 아까 변장어가 있는데, 변장어는 유통관리법인가 거기서 보면은 수산물 유통법에 보면은
거래 대상 품목에 제한된다 했죠. 뱀장어. 근데 그 생식용인가 그거는 제외된다 했죠. 근데 뱀장어가 지금 일단 그 외국에서 치어가 가져오잖아요. 그럼 양식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양식장에 보면 온도가 물이 다릅니다. 이렇게 여기 온도가 그 3개월에서 6개월은 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치어란 것은 아래서 자어가 있거든요. 자어가 그 다음에 스스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치어입니다. 치어는 그 태어나가 1년 내에 있는 걸 치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유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성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치어가 오면요, 이 기존에 있는 양식의 온도하고 얘가 온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올 때 여기 보면은 그 산소 봉입 수송을 합니다. 여기다가 산소를 넣어가지고 치어를 넣어가지고 질병 같은 거 깨 만들어가지고 죽은 놈 먹게 만들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묶어서 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산을 항공기를 타고 오면은 25시간에서 30시간 내에 최소한 내에 여기에 자기 양식장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여기 온도보다 이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바로 던지는 거야. 처음에 얘 봉지 묶었잖아요. 묶은 걸 이 온도에 그냥 물이 띄웁니다. 띄우면은 여물하고 이 안에 있는 온도하고 거의 유사하시잖아요. 그때 얘 위에 걸 묶어놓은 걸 풉니다. 그리고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중간 양생장으로 갑니다. 그게 한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 뭐, 저번에 올린 게 있거든요. 오가지고 지금 3일에서 5일인가 일주일 지나니까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키우고, 넘어가고. 그리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다 키웠잖아, 그죠? 여기도 키우면은, 판매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이때까지는 정식으로 뭐 하루에 밥을 2번 주든 3번 주든 간에 물도 갈아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밥을 줄입니다. 왜?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물에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배설물 같은 거. 그래서 기존의 자기 온도보다 좀 낮춘다든지 긴장을 시킨다든지 절식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킵니다. 그 이동하는 게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하루 운송 방법이라 가지고 무수수송. 무수수송이라는 것은 바구니 해가 수송하는 거 봤죠? 그리고 하루조 수송, 살아있는 놈. 그리고 산소 봉입 수송, 금방 말했고, 뱀장어. 하루선에도 해가지고 산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결수송, 빙장수송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결수송하고 빙장수송은 살아있는 할은 아니죠. 그죠? 냉동수송, 빙장은 선어수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1, 2, 3, 4까지는 하루고 5번부터는 냉동 그리고 냉장수송입니다. 선어입니다. 빙장은 선어입니다. 그 다음 소환 질병이 되죠. 질병은 5가지가 있습니다. 사로에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고요. 곰팡이, 기생충, 세균성, 바이러스 질병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2-3번 놓았는데 열심히 보고 저는 현장 들어간다면 제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정도로 단어가 깁니다. 그 다음에 중요 양식의 종류입니다. 알, 자어, 치어, 유어, 성으로 되어 있고 넙치, 조비부락, 뱀장어, 무지개, 송어, 그 다음 유형성, 대하, 흰다리. 흰다리 새우가 보면 원산지 되는 건 3개월이가 됐거든요. 무지개, 송어, 뱀장어는 6개월이 돼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원산지가 배령되는 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부사석 동물, 여기 보겠습니다. 찬물 우루생애, 호부수 동물. 이쪽에 제가 지금 거의 진짜 지중 많이 한 겁니다, 이거. 해조류 양식. 자, 그리고 나서 해조류 양식 중에서 인간이 유용한 해조류가 뭐겠죠, 우리가? 김, 해태라 그러고 사상체, 중성포자, 각포자 등 유승생식이 있고요. 미역은 1년생이면은 암포체, 가식체가 있습니다. 달아붙어가지고 크게끔. 다시마는 3, 4년생이고요. 톳은 어린 배가 가건 세포로 착식 등 특징이 있답니다. 근데 요 김은 진짜 서해 밑에 남해까지 지금 우리나라 수출 2위가 김인데 고등학교 제가 지금 오늘 신부 우리 아들하고 같이 보고 왔지만 17세기에 전라도에 김양식을 시작했답니다. 카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냉장성 있잖아요. 냉동성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18세기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됐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실학이 번성된 그 시대에 조선 때 김양식을 17세기 했고 그리고 냉동냉장은 18세기에 냉동선이 도입됐답니다. 그만큼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살리지
못한 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치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17세기부터 김양식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서해 쪽에 남해 쪽에 국가 정책의 김입니다. 김에 대한 어떤 그린벨트를 만들고 수출 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 정리 김은 하여튼 그 17세기에 전라도에 양식을 했다. 전라도에서 양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책에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의 오염입니다. 저도 정리하면 잘 못했는데 수산물을 일반 수산에서는 기출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양영하, 갯농업, 백화현상, 적조, 냉수대, 청조, 청수와 청조, 빈산소 수계입니다. 자, 빈산소 수계는 작년에 4월 4일 때 간접적으로 기출이 된 겁니다. 순환여가석이라든지 양식장에 언제 산소가 제일 작니? 이렇게 물어봐서 새벽 4시 5시하고 오후 4시 5시입니다. 그래서 이 용존 산소가 없기 때문에 물을 펌프실에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는 게 새벽 4시 5시고 돌려주면서 그 암모니아를 빼고 사로도 줍니다. 그게 작년에 간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용존 산소가 없는 게 빈산소 수계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산소가 녹아 있어야만이 수산물 그러니까 어체가 그리고 어류가 숨을 쉬는데 숨을 못 쉬면은 결국은 뭡니까? 포면으로 올라와서 입을 뻐끔뻐끔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상에 우리같이 공기를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죽어버리죠. 집단 폐사가 되죠. 그게 빈산소 수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부가 어촌발전기본법, 자원관리법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수산일반 모의고사 항선자리가 출제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보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항선자리 올 때는 답하고 간단했는데 그 밑에 답 딴다고 이거 하여튼 보완하는 게 한 달, 두 달 보완한 것 같습니다. 문제 잘 냈는데 해석이 좀 빈약해가지고 해석도 지금 많이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이 뭐냐, 수산지 공무원을 여기도 자료를 줬지만 식품위생, 이거 오타 또 나왔네요. 식품위생이라도 수산일반 수산경영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요약해가지고 63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평균 63점 이상이 되고 1차는 가락이 없으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63문제만 만들고 자료도 오늘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럼 593페이지 한번 내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해가지고 593페이지 왜냐면은 왜 지금 공무원 쪽에 93페이지 1차 쪽으로 가지만 이쪽에 지중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교수들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상을 보면요, 아래도 강의 올려놨습니다. 여기는 수학 전문 품질 관리라든지 수산일반 경영하고 같이 섞여버렸다. 섞어가지고 쭉 온 겁니다. 김동현 상계하고 대구 형님하고 김동현이가 해설 달았습니다. 해설 없는 건 없는 대로 같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경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이분들이 출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걸 저는 물론 제가 할 일인지는 몰라도 수험 하시는 분들도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오염, 밑에 보는 594 5번 뭐예요? 중군소수 수산물의 오염과 관련이 없는 것. 수산물 자체의 오염은 수온나 카드뮴, 주석 등등 있는데 우리가 중금속이라든지 그걸 식품공제니까 거기서 수산물 검사 대상이 아닌 건 비소감 있었죠. 주석은 뭡니까? 통조림에서 녹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깁니다. 얘 물어보는 건 수산물에서 오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햅섭이 지금 몇 번이 나왔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수산물 출처한다고 그랬습니다. 수분사를 수산 분지관리 출처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볼게요. 식품에 보관할 때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위험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갖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거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요, 저온성이 두 개 있습니다. 저온성, 두 번째 편성 저온성은 그 정에는 옆으로 가고요. 정자가 팽선 저온성입니다. 오타 진짜 잘 보이네요. 그래서 저온성은 15에서 30도까지를 일단 보고요. 부패 세군 수도모나스입니다. 중온성은
최저가 10, 15고요. 최적이 30, 45고요. 최고가 40까지 간답니다. 장염 비브리오 대장군 일반 대군체입니다. 이 중원성을 말씀드리고 또 고온성 세군에 보면요. 최저가 40, 45고 최적이 55, 75고 85까지 갑니다. 통조림 부패 세군 보톨리스 꿀입니다. 포자가 있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원성 세건에서 최적이 30, 45고 최저가 10, 15입니다. 장염 비브리오입니다. 장염 비브리오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염 비브리오는 식염의 농도에 문제가 있고요. 온도 농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염 비브리오는 식염 농도가 소금의 농도가 2, 3%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식품에 보면은 저연성 그런 걸 15% 이상 20몇 프로를 소금을 갖다 하면은 장염 비브리오가 억제나 사멸이 됩니다. 자, 소금 농도를 얘기했고요. 또 하나 온도로 가보겠습니다. 장염 비브리오는 그 30, 45도라든지 최저가 10, 15도만 해도 잘 살아요. 그래서 골드체인 10도 이하의 골드체인을 해버리면은 장염 비브리오는 억제나 사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박스가 중요한 의미고, 그래서 594번에 10번 문제가 볼게요. 미생물이 증식하는 위험 온도도는 5도에서 65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 범위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생물 5도는 조성 최저 5도씨 이하죠. 그리고 나서 60도는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최저 온도 60도, 그러니까 고온성 세군의 중간쯤 갔네요. 근데 10분의 4번은 75도까지도 가능하지만 앞에 스타트가 다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죠? 이 박스가 그대로입니다. 제가 더 달아놨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자, 여기에 1번 문제가 집단 의시성 문제였습니다. 11번도 집단 의시성 문제입니다. 왜? 사고 많이 터지잖아요. 고등학교. 그럼 우리 집단 의시성은 원산지법에 관계돼가지고 집단 의시성에서 영수증 보강도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가토로 대상 있다. 넘어갈게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97입니다. 18번요. 식품에서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인자가 아닌 것은 내적, 외적, 온도가 아니랍니다. 온도는 외적이라는 겁니다. 수분 함량, pH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물이 얼마나 있느냐, 내적에. 그리고 수분이 AW가 그래서 이제 그 자유수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결합수만 남기고. 그래서 40도 이하에 하면 미생물이 번식이 안 됩니다. 수분 함량, AW가 관계되고요. pH는 뭐냐면요. 수소이온 농도인데, pH가 수소이온 농도지만 이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pH가 이제 7이면 중성, 올라가면은 알칼리성, 밑에는 산성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치를 해가지고 pH가 7R로 4 정도가 되면은 세군 산성이 농도가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어디에든 많이 써먹지만 홍어, 상어대는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영양성분. 영양성분이라는 것은 단백질 같은 탄수화물 아닙니까? 탄수화물이 변폐되면 뭡니까? 변폐가 되고 지질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변폐되는 건 부패입니다. 영양성분. 그럼 온도는 외적 요인입니다. 건강당만 해가지고 또 하십시오. 이렇게 의미가 있다. 저도 보면서 계속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의육의 변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1번입니다. 비브리오, 아크로 하여튼 부패세군에 의해서 TMA가 산화되어 TMAO가 된다. 가만 들렸죠? 이게 뭡니까? 우리 시험 때 놓았죠, 작년에. 트리메탈 아멘이 옥시드라는 것이 빠지면서 TMA가 되잖아요. 작년에 1차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대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나다입니다. 나다랍니다.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항조구에서 붉은색 적색류 생성보다 흰색 생선이 사후 강직이 빠르대요. 똑같은 조건 안에서 흰색 생선이 사후 강직이 빠르대요. 이것도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혈압육 적색이죠. 부패세군에 의해 다량의 히스타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1회 때 놓았고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육가공시 첨가되는 아시산염과 지산염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다가 중요한 거다. 제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기면요. 23번입니다. 미생물 식물 중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물에 대해서 수분활성도 그대로 놓는 겁니다. 이게 식품의 결합수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없다. 우리도 나왔고요. 물에 가해진 소금 등 용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용질이 많으면 삼투압 작용했기 때문에 물이 작아지겠네요. 물이 작아지면 수분 활성도도 낮아진다. 이 말인가요? 소금 등 물질 용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소금이 많아지면 물이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수분 활성도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에 냉동 처리하면 수분 활성이 낮아집니다. 왜? 식품에 냉동 처리해버리면 수분이 땅땅한 얼음 빙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고요. 버터 이거는 버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햅삽이고요. 햅삽. 보틀리스 26분입니다. 보틀리스 옳지 않은 것은 우리도 작년에 3회 2차가 나온 겁니다. 원인체는 그람군이다. 그람 양성군이다. 아포로 되어 있다. 이 아포는 6, 70에서 날아간답니다. 근데 원인제 식품의 정식하는 가정 중에서 생산된 독소다. 섭취물이 난다.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정식에. 어류 섭취에 발생하는 식중독은 대부분 A나 F에 간다. 이거는 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다가 틀리대요. 신경증상 이전에 구조적인 복통. 그러니까 식중독은 복통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하고 다른 게 바이러스는 복통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후 강직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건능의 에너지 고갈로 액틴과 미오신을 결합한다. 죽기 전에 알코올 멸에 들어가면 노출은 빠르게 진행된다. 라는 죽기 전에 나쁜 영향을 빠르게 진행된다. 어패의 경우 흰살을 가진 생선보다 붉은살 생선이 신속히 일어난다. 흰살이 아까 전에 빨리 일어난다 그랬죠. 두 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도 얘기를 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 문제하고 일단 끝에서 32까지 있는데 훈연에 의한 식품보존광부에서 훈연입니다. 소금을 치고 연기로 합니다. 체온의 발육 전시 억제되는 연기 속의 성분은 포로말데이드도 되고 포로말데이드가 된가 하여튼 포로말데이드는 이불입니다. 포로말데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막 끝낼게요. 식중독 오늘 독소성 100도에서 10분간 가열하면 죽는다. 우리가 120도에서 4분 이게 나왔거든요. 보톨리스콘입니다. 독소액 4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기고 601페이지입니다. 용성어장이 있습니다. 용성어장 그 다음에 독도 부근에 생긴다네요.